네, 여러분, 지난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과제를 다들 잘 제출해 주셔서 선생님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시했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편지의 갈래에 대한 질문이었죠. 자, 편지의 갈래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맞춰 주었듯이, 자,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자, 1학년 때 배웠을 친구가 있을 테지만, 자, 문학에는 크게 네 갈래가 있었죠. 첫 번째로, 자, 서정 갈래, 두 번째로 서사 갈래, 세 번째로 극 갈래, 네 번째로 교술 갈래. 크게 문학에는 이렇게 네 가지 갈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서정 갈래의 대표는 바로 시이고, 서사 갈래의 대표는 소설이며, 자, 그 갈래의 대표는 희곡이죠. 희곡. 희곡은 이제 연극의 대본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술 갈래는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 그런 양식인데요. 대표적인 게 편지가 있고 수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편지는 그 중에서도 교술 갈래에 속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 편지를 쓸 때는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편지를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요. 이거는 뭐 딱히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자면 진심이 담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써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솔직하게 써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편지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개념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엇갈린 의견이었는데요. 편지는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할 때 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말을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쓴 친구도 있었고, 반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최대한 완곡하게 돌려서 써야 한다라는 의견을 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어려운 말이나 어떤 부탁, 그런 말들을 표현을 할 때는 조금 완곡하게 돌려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내가 부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대화의 주제가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조금 돌려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 경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을 경우, 혹은 내가 돌려서 말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은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을 해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방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직설적인 경우와 완곡할 경우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라는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화자, 청자, 상황, 표현법 분석하는 거를 너무 잘 해줘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해준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자, 화자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었듯이 세월 후 희생자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월 후 희생자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자, 우리가 이 세월호와 관련된 그러한 배경 지식 혹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품 안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그런 작품 이외의 바깥 현실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4가지 시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때 한 번 더 반영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은 이 세월호 희생자라고 잘 찾아주었고요. 반대로 이제 청자는 세월호 사건에서 살아남은 그런 생존자 친구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황은 먼저 죽은 친구가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잘 살아가 달라고 부탁하고 또 위로하고 그다음에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찾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화자청자 상황 여러분들 잘 찾아줬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표현법들을 한번 살펴보면 반복법과 그다음에 비유법과 그다음에 어려운 말을 써준 친구들도 있는데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그다음에 대꾸법이 쓰였다. 그다음에 돈호법이 쓰였다. 그다음에 청유법, 그다음에 서리법, 그다음에 의인법. 이거 진짜 작년에 황진희 시조 배우면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개념인데, 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찾아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찾아줘서 선생님이 또 깜짝 놀랐는데, 자, 처음부터 같이 읽으면서 표현법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자,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죠. 자, 여기에서 청유법이 사용이 됐네요. 나 대신 뭐뭐 해줘. 자, 청유는 요청하는 거죠. 이 청유법은 자, 문법적인 용어기는 하지만 문학적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청유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자,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번 봐줘. 여기서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반복법을 찾아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 대신 돌아가줘. 하늘만 한번 봐줘. 계속 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대꾸법은 자, 다음 구절에 나오네요. 손은 듣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여기에서 대꾸라는 것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대를 이루어서 반복되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뭐뭐하는, 뭐뭐하니, 여기에도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연달아서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를 짝을 맞추어서 반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자,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이 나오는 거죠. 자,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자, 이 노란 나비는 죽은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비유법이 사용이 된 것이죠. 자, 근데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와 은유가 있는데, 자, 직유와 은유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직유법이 되려면 자,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으니까 직유법은 아니고요. 은유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요 영원의 날개와 자, 노란 나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자, 여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가 반복이 되네요. 자, 요청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자,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나를 잊지 말고 하늘 한 번만 봐줘. 그리고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 주렴.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주변에 그런 폭력적인 말에 무너지지 말고 나 대신 살아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가사죠. 자, 꽃들이 피던 날 난 지고 있었지만 꽃잎이 떨어지듯이 내 생명은 다 져가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꽃들이 피던 날 나는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지만 꽃잎은 지고 사라져 버리지만 나는 아직 있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지 못한 표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나는 죽었지만 나는 아직 있어. 자, 이 문장은 겉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자, 말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바로 역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자, 여기에도 지금 대꾸법이 사용이 됐네요.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자, 여기서 지금 핵심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 주렴. 자, 여기도 지금 이걸 시라고 봤을 때 1, 2, 3, 4 사연에 해당하는 내용을 5, 6, 7, 7년에서도 반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문단 전체가 이렇게 시 한 연 전체가 반복이 되는 반복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영원의 날개, 노란 나비는 어떠한 비유, 무엇을 비유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종이 쳤네요.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수업이 끝나서 종이 쳤는데, 자,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 노란 나비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바로 앞에 구절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근데 노란 나비긴 나비인데 어떤 나비냐? 자, 영원의 날개를 단 노란 나비래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날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사람은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보통 날아다니는 존재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어요. 새가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비상하는 모습, 어떠한 이상을 꿈꾸는 그런 시를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날개 중에서도 영원한 날개래요.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날개가 아니라 영원한 날개래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노란 나비래요. 자, 노란색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노랑은 약간 희망적인 그런 의미가 상징이 되죠. 자, 그래서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영원한 희망의 그런 상징으로 친구들 옆에 남아있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죽고 사라졌지만 가끔씩 하늘 한 번만 쳐다봐주면 나는 손 흔들고 있을 거고 웃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 걱정은 너무 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런 남은 삶을 무너지지 말고 잘 살아내 주길 바라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네요. 선생님도 이거를 읽으면서 살짝 울컥했는데
여러분들도 세월호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생존자들도 굉장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주변에서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위로와 응원의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법이 있는데, 자, 도노법. 자, 도노법은 자, 무슨 의미냐면, 자, 부르는 말이에요. 부르는 말. 그래서 여기에서는 친구를 부르고 있죠. 자, 친구야 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는 부분에 돈호법이 쓰였는데, 이 호는 우리 호명하다 할 때 그 호자예요. 호칭, 호명하다. 그래서 친구를 부르는 말,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말을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서리법을 적어 주었는데, 자, 서리법은 어디 나타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자, 서리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문에 나타나는 거고, 자,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라고 하면서 친구들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아직 교실에 있겠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면서도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법은 나는 영혼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나비가 된 화자가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은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비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도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자,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왔냐면 황진이 시조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어로님 옷이 얻은 정든님이 오시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라는 그런 황진이의 시조에 나타났던 표현이었는데, 시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한 허리를 베어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구체적인 존재로 표현을 했었죠. 자, 가연이라는 친구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면서 자, 영원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날개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해주었네요. 자,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날개를 달면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영원의 개념을 날개로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굉장히 잘 적용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업 여러분들 들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